1월 10일 오종모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시황 브리핑 그리고 종목 진단을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저녁 시간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실시간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제 시황 내용 잘 들으시기 바라고, 또 실시간 참여 못하시는 분들은 녹화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 참여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창에 종목 진단 원하시는 내용 입력해 주셔도 되겠고, 또 본인의 종목이 안내가 나갈 때 추가 질문 사항이 있으면은 유튜브 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1번 입력 바랍니다. 실시간 참여하시는 분들 1번 입력 바랍니다. 네, 울고 있는 어피치님 반갑습니다.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시장 상황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종목 진단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참여 못하시는 분들은 녹화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증시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입니다. 자, 코스피가 2180 저점을 형성하고 상승을 해왔죠. 2180이라는 이 지수, 여기서부터 상승을 해왔는데 이제 가파르게 상승을 해왔어요. 상승하고 바로 여기 121선 저항에 딱 부딪혔죠. 이 코스피의 차트와 선물의 차트가 다릅니다. 코스피는 구름층 안으로 들어왔고 구름층 상단까지는 가진 않았죠. 그러니까 코스피는 이렇게 보면은 구름층 상단의 여지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구름층 상단이니까요. 그런데 선물을 보겠습니다. 이게 선물 차트인데요. 선물 차트를 보여드리겠는데, 자, 선물 차트 일봉을 보시면 선물 차트는 구름층 상단까지 왔죠. 구름층 상단까지 오면서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코스피는 0.05% 상승하며 마감을 했는데 선물은 0.19% 하락을 하고 마감을 했죠. 구름층 상단까지 거의 온 모습이죠. 그래서 종합 주가 지수만 보고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자, 삼성전자를 볼게요. 삼성전자를 보면 바로 여기 구름층 상단에 터치를 했죠. 상단을 터치했다. 이 구름층 상단이 저항인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자주 안내를 드리죠. 구름층 안으로 들어왔을 때 구름층 상단이 저항이 되는 거죠. 그럼 삼성전자를 이제 주봉에서 보게 되면, 주봉에서는 상승할 때 이제 구름층까지, 구름층 하단 그리고 60주까지도 열려 있긴 합니다. 그런데 후행 스팬을 보게 되면 후행 스팬이 이렇게 캔들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칫하면 방향 전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후행 스팬의 방향 전환과 더불어서 여기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흐름을
잘 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 지수, 코스피 지수가 주봉에서 여기 와 있죠. 후엔스팬이 캔들과 딱 부딪히는 자리에 와 있어요. 똑같습니다. 삼성전자와 똑같은 흐름이라서 여기서 계속해서 이 캔들 아래에서 움직이다가 캔들을 뚫고 가면 의미가 있겠는데, 근데 쉽지 않죠. 캔들이 너무 강하게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이 사이를 뚫고 가기는 만만치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여기서 후엔스팬이 어떤 모양으로 가는 상황이 될까요? 이전에도 계속 캔들 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코스피를 보기 전에 먼저 삼성전자가 주봉에서 어떤 모습을 그리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이고, 삼성전자는 지금 저항대 왔다. 그리고 선물이 먼저 일봉상에서 저항대 왔다라는 거. 그래서 방향 전환에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고점 가까이 왔을 때 윗골이 달린 모습은 안 좋다고 했죠. 근데 선물에서 먼저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이제 우리 코스피가 선물보다 좀 낮게 형성이 됐죠. 낮게 형성돼서 120일선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는 거.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700포인트를 회복을 했다가 704포인트 오르고 오늘은 다시 700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코스닥의 흐름이 조금 안 좋았죠. 음봉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 그리고 월요일날 갭상승을 했습니다. 시가가 0.88%로 시작을 해서 갭을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이 갭자리를 메울 가능성이 높죠. 여기가 691포인트입니다. 이 갭을 메울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이 관점을 유지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히야부자님 실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주봉에서 후행스팬이 캔들에 부딪히고 있어서, 또 삼성전자도 같이 부딪히고 있어서 방향 전환, 하방의 방향 전환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코스닥은 월요일날 갭 상승했고 이 갭을 메울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 갭을 메우면서 다시 상승으로 전환하면 좋은데, 또 하락 관성으로 인해서 추가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염두하면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밤 나스닥이 중요할 텐데, 나스닥을 보겠습니다. 나스닥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제가 그려드린 그림 42일의 법칙대로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하고 그랬죠. 여기서 42일 동안 하락을 하고, 또 여기서 또 42일 동안 상승하고, 또 여기서 42일 동안 하락을 하고, 또 42일 동안 상승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또 42일을 이어갈 것이냐, 거기서 이제 중간 정도에서 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중간 정도, 42일이 아니라 한 중간 정도, 20여일 정도에서의 그런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추가 하락을 하게 되면 또 42 거래일을 또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하방으로 갈 때에. 지금은 나스닥이 지난밤 윗꼬리를 달았어요.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 모양을 본다 그러면은 또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오르다 그랬어요. 2.2%나 오르다가 최종적으로는 0.6%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음봉이죠. 시가를 높게 출발했는데 시가가 0.8% 높게 출발했다가 음의 모습을 만들었고, 그리고 지난 금요일 이후에 월요일날 갭상승해서 이 갭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갭을 메울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에서의 지금 이벤트가 뭐가 있습니까? 12일날 CPI 발표하죠. 그리고 오늘 밤은 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입을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파월은 올해 금리 인하가 없다라는 것을 못을 박았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는 없고,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때 이 금리 인상의 폭을 어느 정도 가져갈 것이냐, 0.25%포인트를 연속해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빅스텝을 해서 0.5%포인트를 가져갈 것이냐, 이제 그에 대한 결론이 나타났을 때 시장에 어떤 충격을 주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없다. 미국 시장에서.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금리 인상을 또 펼쳐갈 때에
인플레이션에 잡히느냐. 최근에 나스닥이 이렇게 상승을 했던 건 뭐냐면 그동안 인플레이션은 좀 잡힌 듯한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잡힌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가장 우려했던 것이 임금의 상승이었습니다. 임금의 상승, 또 서비스 지수가 빠지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는데 임금의 상승률이 둔화되었다는 것 때문에 나스닥이 금요일부터 연이틀 상승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금리 인상이 좀 완화가 되는 듯한 그런 모양이 나타나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확인이 됐지만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것이고 특히 이제 고용시장에서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 고용지표가 좋아지고 있다는 거, 이것은 경기를 생각할 때는 좋은 측면이 있지만 그렇지만 고용지수가 지표가 좋아지게 되면 그만큼 경기에 대해서 위축에 대한 그런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려가 되는 지금 상황이죠. 나스닥은 주봉에서 후행 스팬이 캔들을 넘지 못하고 밀렸어요. 그래서 다시 도전을 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현재 추세가 뚜렷한 추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 보면 이 추세선,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에서 상승하다가 지금 걸린 거예요. 제가 지금 그려드리는 추세는 뭐냐면 이 일봉상에서 이 세 개의 저점이 이렇게 연결한 겁니다. 그런데 상승하다가 걸린 거예요. 일봉을 보게 되면 더 자세하게 나타나겠죠. 일봉을 보게 되면 이 저점을 연결했을 때에 이 추세가 있습니다. 추세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그 선에 걸리고 지금 윗골이 달고 밀린 거라서 오늘 밤 하락을 하게 되면 나스닥이 하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또 깊은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이 파월의 입에 의해서 파월 입김에 의해서 하락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관심을 갖고 있는 항생 쪽을 보겠습니다. 이 항생인데요. 홍콩 항생이죠. 홍콩 항생의 고점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여기 고점, 여기 고점. 이렇게 두 개의 고점을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만납니다. 일봉상에서 고점이 딱 만나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더 치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딱 뾰족 튀어나온 자리가 있죠. 이런 데가 이제 아픈 저항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 저항 자리. 이 뾰족 튀어나온 이 저항 자리. 그래서 이 지금 현재 항생의 경우는 3봉, 세 개의 봉우리 이 고점의 저항을 만나는 상황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뾰족 튀어나온 이 뾰족 저항을 만나고 있다. 이 두 개의 더블 저항. 그러니까 저항이 두 개면 돌파가 쉽지 않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저항이 하나면은 돌파 가능성이 있지만 더블 저항은 돌파가 쉽지 않다. 거기다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주봉입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이 선행 스팬 원자리가 있죠. 구름층을 진입하는 자리. 구름층을 진입하는 아랫자리. 이 선행 스팬 원자리. 그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개의 저항을 부딪히고 있다. 일봉에서의 3봉, 그리고 뾰족, 그리고 주봉에서의 선행 스팬 원, 구름층 하단 자리. 이 세 개의 저항을 동시에 부딪히고 있는 트리플 저항이라는 겁니다. 트리플 저항이라서 그 자리에서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래서 현재의 이 자리에서는 항생을 공략을 할 때 인버스 공략이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버스 또는 곱버스의 대응이 좋겠다는 관점에서 지금 인버스와 곱버스 전략으로 지금 안내를 드리고 있죠. 현재 항생은 갭자리가 나타났는데요. 여기 갭은 메웠을 가능성이 있죠. 여기가 고가 20793, 2086이 여기를 안 메웠네요. 항생이 첫 번째 갭이 여기를 안 메웠고 그 다음 두 번째 갭이 어디서 나타났냐, 바로 여기죠. 여기 고점이 17364, 여기가 저점이 17536.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갭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 세 번째 갭은 여기입니다. 갭이란 게 뭡니까? 띄운 거죠. 띄운 것은 건설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부실공사예요. 부실공사인데요. 일반적으로 갭은 메우는 속성이 있습니다. 맨 아래에 있는 이 한 개의 갭은 어느 정도 허용이 될지 모르지만 그 위에 있는 이 갭,
그리고 여기 최근에 발생했던 갭은 메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기 갭을 메울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반등 줄 때 또다시 A, B, C로 하락을 하면서 이 자리, 여기 갭 자리를 메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승은 고점에서 꼬드기를 하고 있는 오버슈팅이 나오는 상황에서 여기서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 더 봐야 될 게 뭐죠? 이제 환율을 봐야 되죠. 원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 역시도 하락을 하면서 좀 지나치게 하락한 측면이 있죠. 월봉에서 제가 기준선을 한번 언급을 했었죠. 기준선을 언급했는데 1162원짜리 12월 달에 딱 지지받는 자리였습니다. 12월 달에 지지받고 1월 달에 다시 상승을 했다가 1280원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하락을 하고 있죠. 이제 월봉에서는 더 깊은 하락이 나타날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보면. 그런데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에서는 이 구름층 안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 안으로 진입을 했어요. 이걸 거꾸로 보기로 해볼까요? 거꾸로 보기를 한다 그러면 이 상승하는 주가가 저항을 맞을 때에 구름층 안으로 들어왔을 때 구름층 상단이 저항이 되죠. 구름층 하단도 저항이 되는데요. 구름층 하단에서는 한번 주춤했습니다. 주춤하고 다시 상승했다가 이제 구름층 상단에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주봉상에서는 상승이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상승이 꺾일 수가 있다. 그래서 정상적인 차트로 봤을 때는 이제 하락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원달러 환율도 턴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상승으로 턴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하락을 할 때 우리 주가 지수가 상승을 안 했죠.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왜 그러냐면 원달러 환율에 있어서 우리가 원화가 강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글로벌 환경에서 그냥 달러가 약세였던 겁니다. 달러가 약세여서 이렇게 하락을 한 것이지 우리 시장에서 원화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 원화의 그 화폐 가치가 강하여서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달러 인덱스가 약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엔화도 강세고 유로화도 강세고 원화, 위안화까지 다 강세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온전하게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다시 상승을 할 때는 이제는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하겠죠.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하면서 또 유로화와의 페리티 그 관계에서도 달러가 더 강세를 보이게 되면 그때는 또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시장 상황이라는 것을 염두할 때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거나 또 나스닥이 또 추가 하락을 해서 전저점을 이탈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연출되었을 때는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했던 우리 증시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관점을 유지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전히 경계가 필요하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글로벌 환경에서 가장 가파르게 상승했던 것이 항생이에요. 항생이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 여기서 매듭을 지었던 자리들 이렇게 보게 되면 1, 2, 3, 4, 5파가 다 나온 겁니다. 이제 하락이 전개될 때는 또 A, B, C의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항생이 아주 세게 움직였지만 또 하락도 글로벌 환경에서 하락도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이것을 염두하면서 대응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우리 증시 그리고 미국 나스닥 그리고 항생 원달러 환율까지 네 가지를 다 살펴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종목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V방에서 요청했던 종목들부터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무방에서 진단하기를 원하는 그런 종목들까지 총 13종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신원입니다. 자, 신원은 의류 브랜드죠. 작년도에 영업 상황이 괜찮았습니다. 영업이익이 300억 넘게 나왔어요. 3분기까지. 시가총액이 1,500억이니까 저평가돼 있죠. 신원만 그런 게 아니라 의류 브랜드 다른 회사들도 약간 저평가된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영원무역도 작년도에 좋았죠.
실적이 6천억이 넘었고, 그런데 주가는 바닥이죠. 또 태평양 물산도 마찬가지. 영업 상황이 굉장히 좋았죠. 작년에 영업이 600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좀 눌려있죠. 시가총액 900억밖에 안 되는 회사예요. 신원도 마찬가지죠. 영업이익 상황은 좋으나 주가에 다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저평가된 상황은 맞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될 때는 1차 대응 저항 자리 여기, 그리고 2차 대응 자리가 이렇게 두 군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다 저항을 뚫기보다는 여기서 만나고 부딪혔다가 2차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저항 값을 얼마로 대응하는 게 좋냐면 1차는 1,600원 정도, 1,600원 정도로 잡고, 그다음에 2차 저항은 1,750원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1차 1,600원, 2차 1,750원 이렇게 대응하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다음 핑거스토리입니다. 핑거스토리 신규 상장 종목이고요. 상승을 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눌림목, 그 다음에 상승한다 그러면 이렇게 N자형 패턴으로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차트의 모양을 그리고 있죠. 핑거스토리가 최근에 그래도 신규 상장 종목 중에서 상승을 잘 했던 이유가 바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이거죠. 웹툰 온라인 컨텐츠인데요. 이 웹툰, 이 온라인 컨텐츠 관련 종목들이 따끈따끈했습니다. 따끈따끈해서 그 영향을 좀 받은 측면이 있다. 재무 상황에 비해서 약간의 고평가 논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무 상황이 썩 좋지는 않아요. 매출액이 작년도에 2021년도에는 160억대, 그리고 작년도도 좀 비슷한 흐름. 올해 좀 좋아져야 되죠. 좀 시가총액이 1,100억이니까 약간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지금 이렇게 보여진다 그러면 가파른 상승보다는 전고점을 생각하면서 11,500원대인데요. 전고점 부근에 왔을 때 쌍봉을 만드는 거니까 여기서 한번 대응을 해보는 게 어떨까. 제가 저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이평선의 60120, 240 이평선, 그리고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그리고 선행은 선행2 평평한 자리, 그 다음 매물대 자리, 피보나치의 되돌림 반등 나오는 그 비율별로 봤을 때의 자리값, 그 다음에 자릿수 저항, 자릿수 앞자리가 바뀔 때 1,000원에서 2,000원, 또는 9,000원에서 만원, 만원에서 2만원 이렇게 앞자리가 바뀔 때 자릿수 저항, 그리고 쌍봉, 두 개의 봉우리 이렇게 만들 때 쌍봉, 그 다음에 삼봉, 고점이 두 개가 만들어졌을 때 두 개의 고점을 연결했을 때 세 번째 만나는 봉우리, 이렇게 7개의 저항 안내드렸지 않습니까? 핑거스턴의 쌍봉을 의식하면서 대응하실 것을 안내드리고요. 다음은 나무기술입니다. 나무기술 상승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나무기술 현재 시가총액 918억, 스토리가 있죠. 스토리가 있는 종목인데, 고점을 두 개 연결했을 때 그 추세를 약간 넘어선 듯한 이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죠. 한 번은 이제 끊어가야 될 자리가 왔다라고 봅니다. 나무기술은 여기 보시면 240주선이거든요. 240주선은 좀 강한 저항이라 할 수 있어요. 240주선은 또 월봉에서 60월선 근처라고 볼 수 있는데 60월선에 왔죠. 이 자리에.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절반 정도를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전체를 다 정리하는 게 아깝다 그러면 절반 정도를 정리하고, 또 눌림목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는 정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대응을 잘 하시면은 여기서 전량을 정리하고 눌림목 주어졌을 때 매수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관점에서 안내를 드립니다. 나무기술은 지금 240주선 저항, 그다음 60월선 저항에 왔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대응하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다음 카카오인데요. 카카오가 지금 현재 자리 121선에 왔죠. 그래서 코스닥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코스닥을 주도하는 코스피가 삼성전자도 지금 저항대 왔고 코스피도 지금 저항대 왔다는 거예요. 저기 카카오도. 그래서 121선에서 한번 끊어갈 필요성이 있죠. 그 다음에 저항은 바로 여기거든요. 이제 241선과 구름층 상단이 만나는 자리. 그래서 75,000원 조류가 2차 저항이 될 테고, 현재 자리 67,000원은 1차 저항이 될 거라고 봅니다. 67,000원. 지금 현재 자리가
절반을 정리해야 될 자리가 아닌가. 그 다음은 이제 75,000원인데 74,500원부터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2차 대응은. 그래서 현재 67,000원이 1차 대응할 저항 자리. 2차 대응은 74,500원부터 75,000원 사이. 이렇게 잡고 대응하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다음은 한신기계인데요. 이 원전주 한신기계 오늘 갭상승에서 딱 대응할 자리가 딱 왔었죠. 자, 우리 VIP방에서는 BHI에 대해서 바로 여기 제가 매도 대응 안내 드렸었습니다. 갭상승 한 자리. 원전 관련 종목들이 다 갭상승을 했어요. 한신기계도 오늘 갭상승 했을 때 여기서 1차 대응을 했어야 되는 게 맞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놓쳤다 그러면 다음은 매도 대응을 이제 120과 241선 사이에 왔을 때 7,500원부터 7,800원 사이, 7,500원부터 7,800원 사이가 2차 대응할 자리라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메디칼. 세종메디칼은 상승하고 60일선에 부딪혔죠. 그 다음에 눌림목. 궁극적으로 가야 될 자는 여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4,000원 부근이죠. 앞자리가 바뀌죠. 그러니까 3,900원대, 3,900원대에서 한번 대응하시기 어떨까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자, 세종메디칼은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앞자리가 바뀌죠. 4,000이. 그러니까 3,950원부터 3,990원 사이에서 대응하실 것을 안내 드릴게요. 지금 3중 바닥을 만드는 상황이니까 상승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구름층 상단 여기 3,950원부터 3,990원 사이에 대응하실 것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노터스인데요. 노터스가 이제 무상증자 이슈로 급등을 했다가 이제 크게 눌렸고, 자, 제가 전에는 이 부분에서 이제 매도 사인을 하나 드렸습니다. 매도 시그널을 드렸고, 눌림목이 나왔죠. 2차로 여기를 넘어가면 좋은데, 문제는 이 구름층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층이 가로막는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한번 절반을 터는 것이 괜찮다는 판단입니다. 5,660원짜리. 5,660원짜리에서 보유 물량 절반을 좀 털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눌림목 이후에 누르고 나서 여기서 누르고 난 다음에 2차 상승할 때 그때는 이 고점을 연결한 3봉 여기서 매도할 수 있겠죠. 1차 5,660원, 2차는 6,050원 이렇게 잡고 대응하실 것을 안내 드립니다. 다음은 롯데케미칼인데요. 자, 롯데케미칼 오늘 상승이 2.9% 나오다가 이제 윗골이 달린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상승에서 왜 하락으로 전환됐냐면 바로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1, 2, 3죠. 1, 2, 3 바로 여기서 대응을 했어야 되죠. 여기를 놓친 겁니다. 자, 지수 주예요. 코스피 200이니까 공매도도 좀 있고 한번 놓친 거죠. 여기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18만 원부터 18만 5천 원 그 사이에서는 한번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한번 18만 5천 원 전후한 자리에서는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눌림목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눌림목이 발생할 때는 이제 또 저점을 연결했을 때 여기서 또 지지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매수 타점은 17만 5천 원 전후한 자리가 될 것이다. 현재 자리는 저는 매도 타점으로 봅니다. 18만 5천 원 전후한 자리에서 매도 타점. 주봉에서 이제 궁극적으로 오래 갈 수 있는 목표 가격은 20만 5천 원으로 안내드립니다. 중기 패턴으로 목표를 20만 5천 원 잡고 대응을 하시되 현재 자리는 한번 끊어갈 자리였다. 여기가 끊어갈 자리였고 매수는 17만 5천 원 전후한 자리. 그리고 최종적으로 중기로는 20만 5천 원을 목표 삼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화 시스템인데요. 이 방산 종목, 이 종목은 작년에 영업이익이 별로 안 좋았어요. 2021년도는 좋았고 작년도는 좀 부진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던 겁니다. 현재는 이렇게 쌍봉도 있지만 또 이게 반대로 쌍바닥이죠. 쌍바닥에서 지지를 받고 돌린 흐름이었지만 한 번 더 바닥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가 이제 저항인데 여기는 가벼운 저항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여기 121선 자리 12,500원 1차 12,500원
2차 13,100원. 1차 12,500원, 2차 13,100원입니다. 이 두 개의 자리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현대위아. 자, 현대위아 이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 이 종목 저평가 종목이거든요. 작년도에 상당히 잘했어요. 영업이익 1,600억, 2,000억 가까이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1조 4천억이니까 저평가되면 쌉니다. 현대차와 흐름이 같습니다. 현대차와 흐름이 같죠. 근데 현대차가 조금씩 꿈틀꿈틀 거리고 외국인 매수가 일어나고 있고, 현대위아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매수가 일어나고 있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60일선에 부딪히지 않았죠. 3개월 동안에 한 번도 부딪히지 않았어요. 여기서 한번 부딪히고 4개월 동안 부딪히지 않았기 때문에 60일선에 1차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여기 두 개의 더블 저항이 있죠. 120과 240 저항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현대위아는 60일선에서 대응을 안내드립니다. 57,500원. 57,500원 1차. 2차는 62,200원. 현대차나 현대위아나 주봉에서 보게 되면 쌍바닥을 잡고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안내드리는 조금 전에 안내드렸던 그 두 개의 자리를 기억하면서 60일선과 120일선과 240일 붙어있는 더블 저항 두 개의 저항을 기억하면서 대응하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다음 위메이드 플레이인데요. 위메이드 플레이는 원래 썬데이 토즈라는 회사죠. 애니팡을 만드는 회사. 애니팡 게임 애니팡. 위메이드 계열이 있으면서 위메이드가 급락이 나오고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플레이 같이 동반 하락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하락 자리를 보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저점 지지를 받고 돌린 겁니다. 그죠? 저점 지지를 받고 돌린 거예요. 돌렸을 때에 부딪히는 자리 여기가 되겠죠? 1차 구름층 하단, 2차 구름층 상단.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저항 자리는 15,500원. 그 다음에 2차 저항 자리는 17,400원. 1차 15,500원, 2차 17,400원. 이걸 꼭 기억하시고 대응하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다음 이수앱지스. 이수앱지스는 항암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주가를 많이 눌렀는데요. 외국인이 야금야금 사고 있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오늘 저항 자리에 일단 왔어요. 구름층 자리. 구름층 자리가 얇죠. 이런 저항 자리 강하지는 않아요. 구름층이 얇은 데는 그렇게 저항이 강하지 않다. 그 다음에 바라보이는 게 121선. 여기는 최근 3, 4개월 동안 가지 않았던 자리가 된다. 그래서 여기는 저항이 되겠죠. 6,500원. 1차 6,500원, 2차 7,000원짜리거든요. 앞자리가 바뀌죠. 그러니까 6,950원부터 6,990원. 2차가 1차는 6,500원, 2차는 6,950원부터 6,990원 사이 이렇게 보고 대응하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자, 다음 TK 케미칼입니다. 네, TK 케미칼이 코스닥 150에 편입되어 있어요. 시가총액 2,700억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에 대응이 나온다는 겁니다. 공매도가 활발하죠. 20%, 14% 이렇게 공매도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 상승이 잘 안 나타나는 게 바로 공매도 때문입니다. 근데 순이익은 보세요. 계열사의 이익이 이렇게 잡히면 이 회사의 지금 벌이가 참 잘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공매도가 활발하다는 거. 자, 주가 바라봤을 때 1차적으로는 3,300원부터 3,400원이 1차 저항이 되겠죠. 3,300원부터 3,400원. 그리고 구름축 평평한 자리 이렇게 1차, 2차로 나눠서 대응하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너무 가파른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3,300원부터 3,400원 1차 저항, 그 다음에 2차 저항은 3,750원부터 3,800원 사이 이렇게 1차와 2차로 나눠서 절반씩 대응하실 것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종목에 대한 진단을 다 마쳤습니다. 이 종목 진단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시면 여러분의 개별 종목에 대한 대응도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주 듣고 자주 보고 하다 보면은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보인다는 겁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시황 브리핑 그리고 13종목에 대한 종목 진단 다시 보시면서 종목에 대한 감각을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시간 참여 못하신 분은 꼭 녹화 영상을 통해서 시황과 종목 진단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7번 입력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신 여러분들 7번 입력 부탁드리겠습니다.